병원에 입원 중이라 집이 비어 있으니 오빠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자를 보게 되었죠.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을 때 남편이란 사람은 우리 집, 제가 누웠던 그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어떻게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장 힘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아래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눌렀다면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세, 대전에 사는 최영입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밥 챙겨주고 고3 아들 교복 준비해주고 그렇게 20년 넘 퍼스널리 It was just another ordinary day. 냉장고가 텅 비어서 마트에 장 보러 나갔어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 쌩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져 수술해야 하고 최소 6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실로 뛰어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집안일은 자기가 다 할 테니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다. 우리 가정은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아들도 학원 끝나고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수능을 앞 중요한 시기라 더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던 일상이 그리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외로웠죠. 집에서는 그 시간에 아들 공부 봐주고 남편과 TV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남편은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심심하다고 하니 책도 사다 주고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가끔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집안일 하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회사 다니며 살림하고 아들 뒷바라지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같은 병실 환자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위로하고 가족 자랑도 했죠. 저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자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입원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병문안을 왔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쓴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고생하는 동안 남편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 우리 가정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설마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병문안 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어요. 평소에 남자가 무슨 향수냐며 전혀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회사에서 누가 선물해줬나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냄새가 강해지고 제가 모르는 향이었어요. 옷차림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무 셔츠나 대충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색깔 맞춰 입고 머리도 반질반질하게 넘기고 거울 보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물어보면 회사에서 승진 때문에 외모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예전엔 아무데나 던져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챙겨가더라고요. 문자 소리가 나면 후다닥 확인하고 누가 전화 오면 저한테 잠깐만 하면서 복도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그렇게 그리던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제가 떠나기 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구 배치도 조금 바뀌어 있고 냉장고 안에는 제가 모르는 반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배수구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처음엔 제 머리카락인가 했는데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달랐어요. 우리 집엔 저 말고 긴 머리인 사람이 없거든요. 아들은 스포츠 머리, 남편도 짧은 머리인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머리카락 생각만 나더라고요. 혹시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 머리카락일까 생각해봤지만 우리는 청소도 직접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 머리카락일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 차 타고 마트 가는데 조수석 밑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주워보니 귀걸이였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제 귀걸이는 서랍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온 걸까? 화장대 서랍을 뒤져봐도 없는 귀걸이였어요. 그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긴 머리카락, 차 안에 귀걸이까지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망설였어요. 2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 무렵 남편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았고 특히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얼른 전화를 끊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여자의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세탁할 때 보니 셔츠에 긴 머리카락도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머리카락과
비슷한 색깔이었어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슴 한편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다 운명의 날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띠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후다닥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배고프다고 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10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창백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30분 뒤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샤워한다며 욕실로 갔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손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한참 나오지 않을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번호였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문자 앱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어떤 여자 이름이 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 윗집에 사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언제 만날지, 남편이나 아들이 없을 때 어디서 만날지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던 그 기간 동안의 문자들이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더 오래된 문자들을 보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자던 침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소름 끼쳤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최근 문자들을 보니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문자까지.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이었는데 도저히 다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역겨웠거든요. 그 순간 화장실 물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이 곧 나올 것 같아서 후다닥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깨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꼭 참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0년 넘게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더 화가 난 건 그 여자였어요. 이 집에 사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아이들 학원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남편과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자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들 생각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고3이라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아이 인생에 지장을 줄 수는 없었어요.